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도착한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등 미한일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들의 3일 회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편들기를 노골화하고 있는 중국을 향해서도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들이 3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습니다. 국무부는 1일 발표한 성명에서 각국 대표들이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핵실험 정황,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등 여러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김 대표는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김 대표의 한국 방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진전을 모색하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3국 북핵 수석 대표의 회동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 속에서 관련 평가와 정보 공유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이 불발한 데 따른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등의 논의 가능성도 예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 비토를 넣는 국가, 예를 들어서 중국과 같은 국가가 계속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효과적으로 추가하고 또 중국과 같은 국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조치도 아마 충분히 논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핵실험 감행 후 유엔 차원의 대응이 또다시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대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3국 북핵 대표 회동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을 직접 겨냥한 비판적 메시지가 나올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최근에 제재 결의안의 비토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론,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미일 북핵 대표 간의 만남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미중 대결 구도 속에 한반도 문제가 구조적으로 결부되는 기류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중국은 미한 공조 강화 흐름에 맞서 북핵 문제를 외교전에 적극 활용하려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제어한다거나 아니면은 북한을 징벌하는 것보다는 방관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의 대미 관계 또는 중국의 대한 관계에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신규 제재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국제사회에 환기시킴으로써 이들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해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에서는 비확산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북한 대표가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과 확장 억제 전략에 반발하며 비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발간 100주년을 맞아 열린 온라인 대담에서 중국이 국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북한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의 핵 비확산 문제에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And these and so many other issues, obviously non-proliferation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when it comes to Iran, China has a major role to play. 블링컨 장관은 이어 중국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행동한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비확산처럼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기여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중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과 생화학 무기의 비확산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 1540 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이 북한 문제를 지적하자 하루 뒤 북한이 반박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31일 첫날 회의에서 한국 측 대표가 세계 비확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예로 들었는데 다음 날인 1일 북한이 반론권을 요청한 뒤 느닷없이 한국과 미국의 연합 군사훈련을 비판한 겁니다. The resolution and its implementation mechanism need to continue to adapt to this constantly evolving proliferation challenges and security environment, as evidenced by the DPRK's continued development of ballistic missile programs. If I say conclusively, the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is becoming increasingly compromised by the dangerous military moves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t is undeniable fact that the situation in and beyond the Korean Peninsula has gone from bad to worse due to continued joint military drills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ccompanied by the deployment of nuclear assets. 김인철 서기관은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하고 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한 사실을 비판한 겁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한 이 같은 합의 사항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유엔에서 미국과 한국을 비난한 북한 측의 이번 발언에 대해 따로 논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순회 의장국을 맡은 유엔 군축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등 48개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최근 잇따른 도발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네바 주재 호주 유엔 대사가 대표로 발표한 이번 공동성명에서 48개국은 북한이 제네바 군축회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무모한 행동을 지속하는 데 심각히 우려한다면서 북한의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 수임을 규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보고를 포함해 지속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 개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불안정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등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과 관련국들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민간 연구단체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이버팀을 확대해 공동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사자 안보협의체 쿼드 워킹그룹의 사이버 대응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1일 미한 사이버 협력 기회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과 중국 등 주요 사이버 위협국들이 세계 주요 기반 시설에 침투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융 해킹 공격을 무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 등의 이 같은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바이든 정부와 한국 윤석열 새 정부가 사이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양국 간 사이버 전략적 공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데 주목하면서 사이버 분야에서 양국 사법당국 간 수사 협력 등 관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이버팀을 확대하고 2018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에 설치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사이버셀을 활용해 양국의 사이버 작전을 통합하고 사이버 도구를 조종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법 집행기관들 간 공조를 통해 북한의 불법 활동 자금 조달과 제재 회피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 근절을 위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문제를 조사해 기소하고 북한의 사이버 기술과 장비, 훈련을 제공하는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해 전면적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의 사이버 담당 고위협의체와 쿼드 플러스의 한국의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쿼드의 사이버 역량 강화 논의에 참여해 참가국 간 사이버 표준과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구축을 공유하게 된다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확장과 사이버 보안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군사 안보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훈련의 빈도와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중국과 북한 등 악의적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방어적 조치에서 벗어나 강한 선제적 차단 능력 등 억제력 강화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 정부는 초국가적인 국제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협력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조약, 일명 부다페스트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이 조약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협약의 개선 상황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미국과 한국 당국의 평가가 잇따르는 가운데 주일 미군 기지에 미군 최신의 전투기들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해군은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해군 신형 강습 상륙함인 트리플리호가 지난달 29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사카 기지에 기항했으며 미국 최신 F-35B 전투기 20대를 싣고 일본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리플리함은 병력이나 차량 상륙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에서 수직 이착함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한 미국 해군 최정예 강습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미국 해군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도 지난달 24일부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영내 위협에 대비한 양자훈련을 실시했다고 미국 7함대 사령부가 최근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번 훈련을 통해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수호를 위한 합동작전과 상호 운용성을 점검했으며 특히 방공 미사일 방어 부분에서 양자 관계를 강화하는 활동을 원활히 수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의 마이클 라이언 긴급 대응팀장은 이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발병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북한 관영 매체 보도와는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필요한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분석을 제공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원자료와 현장의 실제 상황에 대한 접근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언 팀장은 북한이 주로 취약한 계층으로 구성되고 보건체계도 이미 취약하다면서 이런 곳에서 심각한 확산을 보길 원치 않으며 그런 상황은 북한과 영내, 전 세계에 좋지 않다고 강조하고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북한이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